11월 27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방탄막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용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지만 여권의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서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러 이르면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 1,000억 기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벤처 1,000억 기업은 고용 측면에서도 재계 1위 삼성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이 국회의원 회관에 별도로 위치해 있어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했고 국회 경내 출입 절차를 밟아 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방탄막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용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지만 여권의 출구 전략은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단일 대우는 흔들리는 듯하지만 김건희 방탄막이 무너질 정도의 여권 균열이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친윤, 친한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도 참석자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에서 한동훈 사퇴와 같은 글을 쓴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저한테도 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그 번호를 드릴 테니 같이 고발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한 대표가 발언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즉각 반박했고 김 최고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그런 기사가 났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로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당대표를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심각한 명태균, 김대남 씨에 대해선 이름이라도 얘기하고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친한계가 서둘러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날 공개 충돌로 여당 내 계파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28세 때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을 살다가 은퇴 시점인 61세부터는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애주기에서 흑자 기간이 33년밖에 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인생 적자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박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28세부터 33년간 흑자 인생을 살다가 61세부터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소득이 정점을 찍는 나이는 43세로 1인당 4,29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애 주기를 보면 27세까지는 적자 인생을 살다가 첫 취업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8세부터는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아지는 흑자 인생으로 전환했습니다. 흑자 인생은 60세까지 이어지다 은퇴 시점인 61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을 추월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증가했습니다. 1인당 소비는 17세에서 4,11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서 4,290만 원으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전년보다 37.9% 증가한 195조 4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내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막론하고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공급 감소에 따른 시장 불안, 상급지 쏠림 현상 강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14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수도권 준공 평균 물량인 15만 6천 가구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연은 아파트 시공기간은 일반적으로 2에서 3년 소요되는 만큼 2022년 이후 감소한 착공 실적으로 인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2027년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준공 물량 감소에 따른 전월세 가격 불안 등 공급 감소 부작용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입지 여건이 좋거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들은 수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약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다만 전국적인 주택 공급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비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입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은영 건정현 연구위원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는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이전 문재인 정권 수준의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이견 없이 의결이 진행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이르면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기본권 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정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 기본법이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방위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는 단통법 폐지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AI 시대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AI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각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AI 기술이 실생활에 많이 녹아든 만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사의 전략들이 담긴 2024 디지털 이노베이션 인사이트 현장을 배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글, MS,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의 AI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AI 기술이 실생활에 많이 녹아든 만큼 이후의 미래시장 선도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개최한 2024 디지털 이노베이션 인사이트 행사에서 함흥용 엔비디아 전문은 자사가 집중하고 있는 AI 팩토리 전략을 소개하며 엣지 컴퓨터에 주목했습니다. 황 전문은 AI 서비스의 엣지 컴퓨터를 활용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AI 서비스가 물리적 AI로 진화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생성형 AI, 그다음에 엣지와 더불어서 물리적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귀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충현 구글 매니저는 AI 에이전트에 주목했는데요.
지난 5월 구글이 공개한 주변인식 AI 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소개하며 AI가 멀티모달 개념과 실시간 응대를 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실생활에 많이 녹아들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AI 도입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이 AI를 가지고 어떤 식의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인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계의 연말 인사는 AI 고도화, 조직 슬림화, 신사업 발굴 등에 맞춰질 전망인데요. 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토대로 한 연말 인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계 연말 인사는 AI 고도화와 조직 슬림화, 신사업 발굴 등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문의 인사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AI 반도체 경쟁력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인적 쇄신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SK는 리밸런싱을 거친 만큼 연말 인사에서 사장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임원 20% 감축 가능성 등 조직 슬림화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인사를 한 현대차는 글로벌 대응, LG는 ABC 신사업을 이끌 인사를 단행한 점이 눈에 띕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 1,000억 기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900개사를 돌파한 건데요. 벤처 1,000억 기업은 고용 측면에서도 재계 1위 삼성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승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벤처 1,000억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인 900개를 넘어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 1,000억 기업은 총 908개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신규 벤처 1,000억 기업의 이름을 올린 당근마켓, 클루커스 등의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벤처 1,000억 기업이 탄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벤처 1,000억 기업의 지난해 총 고용 인원은 약 33만 명으로 재계 1위인 삼성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1,000억 원의 달성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기업가 중심으로 이제 역작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승주입니다. 토요타가 캠리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며 명예 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모델의 출력을 개선하고 옵션을 대거 추가해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타가 캠리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며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토요타는 26일 캠리 하이브리드 완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차는 지난 2017년에 등장한 8세대 이후 7년 만에 나오는 신차입니다. 한때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수입 하이브리드 차가 캠리 하이브리드이기도 한데요.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보다 프리미엄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엔진과 에어로 다이너믹 등 다양한 측면의 개선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이 개선됐습니다. 경쟁 모델은 기아 K8 하이브리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격은 4,800만 원부터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 관과 띵감을 쌓는 데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띵감은 베트남어로 정감이라는 뜻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말하는데요. K금융의 베트남 생존 전략 뉴스토마토 특별 취재팀 윤민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 관과 띵감을 쌓는 데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관 업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띵감은 베트남어로 정감이라는 뜻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베트남에서는 시장 시스템보다는 관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현지에 진출한 금융사들은 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포함돼 있다고 토로합니다.
사업 인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베트남의 관은 어떤 결정이든 혼자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소관 부처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계를 쌓고 난 뒤에는 안 되는 일도 되는 곳이 베트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례로 베트남에는 신용 성장률을 제한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모든 은행에 대해 대출 총량을 직전 연도 대출 총량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외 본사 증자 등을 통해 외화 유치 노력을 인정받으면 이 규제를 비공식적으로 완화해 주기도 한다는 후문입니다. 국내 금융권 관계자는 베트남은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탐을 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관 업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금융당국이 역대급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과 함께 상생금융 시즌2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익만큼 사회 환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요. 사후적인 환원 조치 이전에 근본적으로 과도한 마진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상생금융 시즌2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적극적인 사회 환원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대 마진을 통한 이자 이익이 이어지면서 은행을 향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총 영업이익 가운데 이자 이익은 89.5%를 차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이익을 극대화한 후 초과이익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면 올리는 대로 따라와서 올리잖아요, 같이. 근데 내리면은 내릴 때는 또 따라서 빨리 안 내려. 올라갈 땐 잘 따라 올라가다가 내릴 땐 천천히 내린다고. 또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해 나머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모시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내년에도 국내 증시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 주식 투자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개선에 나섰는데요. 해외 주식 관련 서비스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신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모시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내년에도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은 총 9,18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서학개미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증권 등은 평생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LS증권은 해외 주담대 금리를 대폭 할인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MTS 개선과 관련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3개국 환전 통합 서비스를 개시했고 미래에셋은 해외 주식 AI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투증권에선 MTS로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수수료 경쟁과 플랫폼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앞으로 투자자들로서는 더 다양한 혜택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고온현상 지속으로 겨울만 기다렸던 백화점 업계가 겨울 대목 영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할인 행사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고객 눈길을 끌며 단가 높은 제품이 많은 겨울 막바지 매출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김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온 현상 지속으로 타격을 받은 백화점 업계가 겨울 대목 매출 올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며 고객 모으기에 나섰는데요. 롯데백화점은 내달 1일까지 연중 최대의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잠실 월드몰 광장과 타임빌라스 수원에서는 내년 1월 5일까지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5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올해 마지막 정기 세일을 실시했으며 현대백화점도 지난 24일까지 블랙위크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백화점 3사는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한 크리스마스 대전을 펼치며 연말 직객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가 상품들이 안 팔리면서 백화점 매출이 부진하고 있고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겨울이 짧아지면서 매출 비중이 높은 패딩 매출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 이미 체험형 마케팅으로 체질 개선했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지가 이번 4분기 실적의 관건이라고. 올해 소비 침체와 고온 장기화 현상이 맞물려 백화점 업계는 실적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최근 지방 향토 소주 시장이 해외 판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방 소주는 최근 수년간 소주 소비 감소와 대기업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해외로 눈을 돌려서 반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충범 기자입니다. 최근 지방 향토 소주 시장이 해외 판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과거 지방 소주는 특유의 지역색을 바탕으로 애주가들의 호응을 얻으며 입지를 공고히 다져왔지만 최근 수년간 내수 침체에 따른 소주 소비 감소와 대기업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해왔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무학의 경우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64억 5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23억 3,124만 원으로 7.3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혜 양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습니다. 또 선양소주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줄고 영업 손실을 입으며 적자 전환한 바 있는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국내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수도 주니까 소주 마시는 인구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될 때가 됐고요. 실적 저하가 지속되고 지역 텃밭에서도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과감한 시도로 반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중기중앙회 지원 사업의 성과를 특정하고 분석 정보를 제공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김한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26일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입니다. 신보는 지능형 기업 진단 솔루션 제공 플랫폼 바사를 활용해 중소소상공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중앙회에 제공하고 중앙회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 이 업무 협약을 계기로 좀 더 충실하게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업무협약 끝나지 말고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같은 노력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중앙회는 더 많은 기업이 바사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 집이 본격적으로 가구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가구 제작까지 나서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변소인 기자입니다. 오늘의 집이 본격적으로 가구 제작에 뛰어들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 집은 직접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도맡은 가구 브랜드 레이어를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집의 가구 제작에 대해 가구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오늘의 집 타깃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과 타사와의 차별점이 없어 승부수를 띄우기 힘들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의 집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선보일 경우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기존 판매자 상품과 겹치는 데다 제작에 따른 비용, 재고 부담 등이 있어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업계의 이목을 한몸에 받는 가운데 1년 6개월 전부터 자체 브랜드 팀을 꾸려 레이어를 준비해온 오늘의 집은 레이어를 통해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오늘 아침 출근길 복잡하셨을 텐데요. 지역에 따라서 대설특보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눈 예보가 들어있는 만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서 추운 겨울 날씨가 닥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수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